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못되게 굴까요? 학창시절 분명 마음에 드는 애가 있었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고 오히려 놀리거나 무시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저러고 있나 싶은데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단순한 미성숙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새겨진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진심을 숨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이는 것부터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며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 라고 합리화하는 것까지 자기 기만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의도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방어라고 부르는데 한 부분의 마음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불편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현상이죠. 이런 자기 기만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가치절하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손에 닿지 않을 때 우리 뇌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원래 별로 원하지 않았어? 라고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취업에 실패한 회사를 두고 가보니까 분위기 별로더라 라고 말하거나 짝사랑이 끝난 후 지금 보니까 내 스타일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심리 덕분에 우리 매번 좌절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14살 무렵을 떠올려 보세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교실에 처음 보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초록빛이 도는 회색이고 짙은 갈색 머리카락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애였죠.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애는 자신감이 넘치고 친구도 금방 사귀고 선생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나는 여드름 투성이에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그저 그랬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애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죠.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뭔가 공통점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시도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뇌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데 바로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하면 아프니까 아예 싫어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반동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감정과 정반대되는 감정을 표출해서 원래 감정을 숨기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굽니다. 쉬는 시간에 그의 험담을 하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같은 편이 되지 않으려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거나 오히려 빤히 쳐다보며 기싸움을 하죠. 어떤 날은 그 애의 물건을 숨기기도 합니다. 목도리를 훔치거나 필통을 감추거나 신발을 짝짝이로 바꿔놓거나요. 주변 친구들을 모아서 단체로 놀리기도 합니다.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퍼뜨리면서요. 바깥에서 보면 명백한 괴롭힘인데 정작 본인은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애가 보기 싫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이 현상이 무서운 건 본인조차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의식의 표면에는 그 애가 싫다라는 감정만 떠 있고 진짜 감정인 그 애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다는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진지하게 몰라?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해서 진짜 감정에 접근하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거죠. 이런 패턴이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더 세련된 형태로 반복되거든요.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당신은 40살이 넘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아이도 둘 있고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23 대학 갓 졸업한 애인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에요. 점심시간에 뭘 그렇게 재밌게 먹어? 라고 물으면 세상 모든 게 신기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 신입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할 겁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전 생애 첫 윈드서핑을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순간 당신 안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그 에너지, 그 젊음, 그 순수함,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눈앞에 있거든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끼는데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진다는 걸 알죠? 결혼한 중년이 20대 신입한테 설렘을 느꼈다? 말이 돼요?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뇌는 다시 그 오래된 전략을 꺼내듭니다. 감정을 뒤집는 거예요. 그 신입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업무 지시를 할 때 딱딱한 말투를 쓰고 사소한 실수에 과하게 반응하고 회의 시간에 일부러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요. 동료들에게는 요즘 신입들 왜 저래? 열정은 넘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 같은 말을 흘립니다. 평가 시즌이 오면 이 직원은 잠재력은 있으나 실무 능력이 부족함이라는 애매한 코멘트를 남기고
결국 계약 갱신이 안 되도록 만들죠. 그 신입이 회사를 떠나는 날 당신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안도감의 정체가 뭔지는 끝까지 모릅니다. 더 교묘한 형태도 있어요. 그 신입 사건 이후로 당신은 회사에 건의서를 올립니다. 4분기 영업팀 채용 정책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문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대학 졸업자들의 실무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고객 대응 능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향후 채용 시 경력직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번호가 매겨진 항목들, 객관적인 어조, 논리적인 근거까지 갖춘 완벽한 비즈니스 문서죠. 근데 이 문서의 진짜 동기가 뭘까요? 신입들의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예요. 젊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의식 수준에서는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믿고 있지만 무의식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기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너무 정교해서 본인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감정에 솔직해지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14살짜리가 교실에서 나 너 좋아해 라고 외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중년 관리자가 신입에게 당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라고 말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함과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린다. 근데 이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냥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모호함을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면 다가가야 하고 싫으면 밀어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견디는 게 성숙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원래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미 지나간 시간, 선택하지 않은 길,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슬픔, 아프지만 파괴적이지 않은 아픔, 이게 자기 기만 없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잔인함으로 표출됩니다. 자기 감정을 못 견디는 사람은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공격하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괴롭히는 아이가 정말 그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나 혹은 끌림 같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공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의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까칠한 상사, 특정 동료만 집중적으로 배제하는 팀원, 신입한테 유난히 냉정한 선배,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기도 모르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지적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비율이 안 맞을 때, 한 사람에게만 유독 심할 때, 객관적인 이유를 대기 어려울 때, 그 밑에는 거의 항상 숨겨진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답이 당신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내면의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당신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알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최소한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독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은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괜히 냉정하게 대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그 감정의 밑바닥에 인정하기 싫은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부러움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끌림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직시하는 게 불편하겠지만 직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계속 이상한 형태로 표출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감정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고 다가가고 싶으면서 동시에 도망쳐 싶을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함을 단순화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미워로 정리하거나 그냥 좋아로 정리하면 나머지 감정들이 왜곡된 형태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 불편하다. 저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질투가 난다. 저 상황이 부러우면서도 화가 난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로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성숙의 핵심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애한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감정의 정체를 인정해보세요. 그때 나는 그 애가 너무 좋았는데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반대로 행동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풀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보세요. 진짜 이유가 뭔지.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건지도 모릅니다.